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오늘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제가 박수를 치고 시작했는데요. 900불이 넘기면 제가 한번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죠. 자, 오늘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페드에서 했고요. 기대에 부합한 금리 인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맞춰서 테슬라는 1등 굳히기 작전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고, 글로벌 1위 카메이커의 벤치마킹 대상은 어디일까요? 이것도 알아보겠고, 테슬라 모험 지속 확장 중에 있습니다. 또 어디에 확장을 했는지 또 알아보겠고요. 온라인 신차 판매 1위는 당연히 테슬라겠죠.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겠고, 하드웨어 4.0이 곧 등장한다고 합니다. 누가 만들까요? 이것도 알아보겠고, 모델 Y 파킹은 이렇게 해놓는 거지. 좀 재밌는 사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뉴스 많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요.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서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뤄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최근 유가가 한 95불대에서 좀 하락 진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연준의 통화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0.25%포인트 인상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와서 오늘 3대 지수 크게 다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13,400선을 회복을 했고 3.77%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2.24% 상승, 다우는 1.55% 상승으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 연준이 점도표를 공개를 하면서 오늘 올해 6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더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주가가 중간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었어요. 생각보다 금리 인상 횟수가 좀 많지 않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됐던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15개 항에 합의안에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으로 좀 반전했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금리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반등이 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거의 2020년 중반부터 제로금리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간에 잘 못 올랐던 부분들, 기술주, 그 다음에 은행, 파이낸스 부분 이런 쪽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저 이미 소비재라고 하죠. 자, 이런 부분도 많이 올랐다. 대신 그간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에너지 유틸리티, 그리고 방위산업주, 그리고 저 경기 방어주들, 그리고 일부 헬스케어 주식들이 최근에는 주도주였는데요. 오늘은 또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자, 제로 금리 시대가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거의 3년 3개월 만에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제로 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고요.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는 거죠.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정말 불확실하지만 미국 경제는 좀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내 한 6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거고요. 6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하면 최소 연말 금리가 이제 1.75%에 다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과 관련돼서가 중요한데요. 자, 이번 회의에서 범위를 확장했다. 최종 결정 실행할 단계가 됐다고 말했고, 자, 중요한 거는 대차 대조표 축소 시점, 그러니까 양적 긴축 시점이 5월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꽤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자, 이를 통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제거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금리 인상 속도는 생각보다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이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요, 최근에 아주 잘 못 올랐던 나스닥 기술주들 그리고 중국 관련 주식들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거의 10% 넘는 큰 상승이 중소형 기술주 중국 관련 주식들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간의 주저주라고 할 수 있었고 가장 많이 올랐던 로키드 마틴, EMB, 그다음에 엑슨모빌 이런 에너지 방위산업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좀 하락이 있었고요. 존슨앤존슨 그리고 월마트, 코카콜라 같이 이렇게 경기 방어주들에 의해서도 좀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어쨌든 기술주 쪽에서 큰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스닥 주가 차트를 보면요. 지금 딱 주가가 이렇게 하락 저항선에 딱 걸렸어요. 일단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서 좋은 모습이긴 한데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올라야 될 것 같고 14,500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14,500 이상으로 올라와야지 나스닥이 드디어 반전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역시 이렇게 나스닥이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는데, 자, 그 추세선을 넘어서 빨리 이제 850 이상은 올라와야 될 것 같고요. 안정권은 자 1000불 이상 올라와야지 다시 한번 테슬라가 상승 추세에 돌입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201선상 201선이 한 850 정도 되는데요. 아직 201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선 위로 빨리 올라오는 모습 한 다음 주 중에 정말 나오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주봉 차트를 보면 역시 스토캐스틱상 지금 아직도 하단에 있으니까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850에서 700불 사이에는 집중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다. 자, 연준에서 5월 달에 양적 기축 시작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월까지도 아직 자,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850에서 700불 사이, 뭐 700불에 가까워질수록 좀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잘 모아 가시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관련 뉴스 몇 가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컨설팅 회사예요. 베어링 포인트라는 곳에서 매년 자, 온라인 매장과 관련해서 평가를 합니다. 온라인 매장이니까 실제 매장은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역시 작년에도 테슬라가 1등이었는데 올해도 테슬라가 1등을 했어요. 자, 주요 신차 판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유럽, 미국에서 다 했고요. 지금 중국, 유럽, 미국이 전기차 판매 1등, 2등, 3등 국가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장, 거의 뭐 전체 시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올해 다시 한번 테슬라가 1등을 했습니다. 자, 이 평가에 있어서는요. 자,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온라인 구매 과정의 모든 단계를 평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구매에서부터 납품까지 자, 모두 평가를 했고 자, 이것에 대한 점수가요. 최대 점수가 51점인데요. 테슬라가 한 42점, 유럽에선 42점, 미국에선 40점, 중국에선 33점으로 모두 1등을 했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그나마 폴스타, 자, 전기차 업체죠. 볼보에서 만든 전기차 업체인데, 뭐 중국 회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UK로, 자, 영국에서는 폴스타가 한 1, 2, 3, 4. 뭐 폴스타가 유럽에서, 영국에서는 좀 1등한 모양인데, 나머지 다른 국가에서는 대부분 테슬라가 1등을 해서, 자, 온라인 판매, 최고의 온라인 판매 회사로 지금 등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에서는 테슬라 다음 혼다, BMW가 위치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프, 램이죠. 그 다음에 루시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요 자동차 온라인 판매로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에서 새로 나온 차 캐스퍼라는 저기 경영 SUV 차가 있죠. 이 차는 지금 100%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바꾸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 기존의 딜러망들 있죠. 자, 수출을 하게 되면 각 수출 국가마다 어, 물류 역할, 그러니까 대신 판매해주는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딜러들이 있어요. 자, 그 딜러들의 밥줄이 끊기는 거죠. 온라인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뭐 창고는 빌려줄 수 있겠지만 마진이 상당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딜러망에 상당히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 업체들은 상당히 온라인 판매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온라인 판매가 굳어지고 있죠. 자,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아이 세대들 온라인 구매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때 왜 딜러를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돼 이런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 추세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가 여기에 1위라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아주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폭스바겐 그룹 회장 허버트 다이스라는 분이 계시죠. 폭스바겐 그룹 총괄 의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폭스바겐이라는 개별 회사의 CEO는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아우디라든지 다른 포르쉐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의장은 허버트 다이스라는 분이시고요. 자, 이분께서 기가 텍사스 오스틴을 방문을 했어요. 원래 이분이 누누이 테슬라가 세계 1등이다. 테슬라를 잘 따라야 한다. 일론은 나의 친구다라고 계속해서 친테슬라적인 얘기를 많이 해오신 분이죠. 물론 밑에 이제 부하 직원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계속 테슬라를 칭찬을 하고 있으니까요. 보기 싫은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인 것 같고요. 본인의 링크드인에 테슬라 기가 텍사스 오스틴 공장의 방문에 관련돼서 지금 글을 올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허버트 다이스는 텍사스 오스틴을 방문을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곳을 들렀는데요. 자, 들린 김에 기가 텍사스 오스틴을 방문했는데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로는 기가 텍사스 공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The machine that produces the machine. 자, 기계를 만드는 기계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동화가 잘 이루어진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구를 허버트 다이스 자신의 링크드인 글에다가 이 문구를 추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기가 텍사스의 거대한 건물, 그러니까 길이가 1.2km나 되고요. 폭이 400m, 어마어마한 공장이죠. 자, 이 공장에서 배터리까지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배터리 셀 생산부터 최종 조립 단계까지 한 지붕 아래, 그러니까 한 건물 아래에서 물류가 필요가 없겠죠. 자, 이 아래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내연기관 업체들은 뭐 배터리 생산을 못합니다. 그리고 뭐 부품들을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오죠. 뭐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 자, 이렇게 해서 조립만 하는 게 대부분의 내연기관차 공장인데 기가 텍사스 오스틴은 배터리 셀 생산부터 뭐 다 한 공장 안에서, 한 건물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니까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물류비가 상당히 절약이 되고, 자,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가가 상당히 절약이 될 것입니다. 자기 그 부품마다 뭐 마진을 붙여서 뭐 제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벤더들에게 의하게 사오면 어쨌든 벤더들은 마진을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효율성이 좋은 거고, 뭐 최근 4분기 실적만 발표해도 차 한 대를 팔았을 때 최소한 30% 이익이 나왔던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그런 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생산 효율화에서 나온다, 수직 통합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이스는요, 볼프스부르크, 이제 폭스바겐의 볼프스부르크의 새 공장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공장이고요. 2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거의 한 2조 7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자, 내년 초에 착공이 될 건데, 자, 이 전기차 공장의 자, 새로운 벤치마크가 바로 기가 텍사스 오스틴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가 텍사스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 테슬라 공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먼저 모델 Y를 생산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죠. 지금 Y는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3 사이버트럭, 세미트럭까지 이제 추가를 할 거고, 아마 텍사스의 오스틴은 이제 테슬라의 본사이기도 하고요.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계속해서 신제품을 여기서 만들어내는 게 아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뭐 폭스바겐이 세계 1, 2위를 자, 토요타랑 다투는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세계 1등 할 때도 있고 2등 할 때도 있는 그런 큰 회사인데, 자, 이 회사의 전체 의장, 전체 회장이 이렇게 크게 칭찬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공장이라는 거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4월 7일에 오픈 행사가 있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달 3월 22일에는 기가 베를린 오픈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오면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테슬라 보험이 또 확장을 하고 있어요. 현재 테슬라 보험은요, 미국 5개주,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일리노이, 오하이오에서 지금 자동차 보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테슬라 차량에 한해서만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리건 그리고 버지니아주에 자동차 보험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총 7개의 주가 되겠네요. 자, 테슬라 보험이 특별한 이유가요. 윈윈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죠. 자, 보험 자체는 뭐 사고율만 떨어지면 상당히 마진이 큰 사업이죠. 자, 워렌 버핏이 정말 세계 최고의 부자로 한 명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보험 사업 때문입니다. 자, 보험 사업을 통해서 거의 무이자의 돈을 대출을 받는 거죠. 고객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펀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잘해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큰 회사를 만들었고, 워렌 버핏은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에서 나온 현금으로 가지고 뭐 애플도 사고 다른 주식들도 계속 사서 코카콜라도 사고 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죠. 바로 그게 윈윈 시츄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수익을 나눠주고 계속해서 자신의 회사도 키웠던 것이죠. 자, 테슬라가 자, 그런 모델도 같이 함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동차 제조업뿐만 아니라 보험업까지 진출해서, 보험은 거의 무이자의 대출을 끌어오는 셈이니까 또 이걸 가지고 공장을 확장하고 향후에 옵티머스 프로젝트, 즉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데까지 그 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보험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해야 되고, 일론 머스크는 나중에 이제 보험 사업이 테슬라 뭐 수익의 거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업에도 정말 진심이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이게 또 고객들에게 왜 좋냐면 보험료를 절약을 할 수 있고, 교통사고율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 테슬라의 한 달 한 달 보험료는요, 자신의 운전 행위, 안전 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신이 운전을 안전하게 할수록 고객이 운전을 안전하게 할수록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또 운전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사고율도 떨어지고 자신의 보험료도 떨어지는 정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평균 운전자, 그러니까 고객은 20에서 40%까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 인슈어런스, 테슬라 보험을 사용했을 때요.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운전을 하면은 30에서 60%까지도 자,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하죠. 자, 미국은 월별로 할부 금액 보험료를 지금 지불하고 있다는데 월별 보험료를 이렇게나 많이 절약을 할 수 있다. 그 월마다 평가를 받으니까 정말 좋겠죠. 근데 이렇게 자신의 운전 점수, 그러니까 운전 행위를 평가를 하려면 정말 고도화된 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좋은 하드웨어, 좋은 소프트웨어를 차량에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전 점수 평가가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보험 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만 할 수 있는 보험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안전 점수는요, 5개 중에서 지금 캘리포니아 빼고는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는 아직 이 규정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알 수 있었어요. 자, 왜 그러냐? 캘리포니아에는 법적으로 이게 지금 인포매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데이터를 통해서 안전 점수를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용을 못하게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또 되겠죠. 어쨌든 이 점수를 체크하면 체크할수록 전반적으로 도로 교통의 안정성이 올라가니까 캘리포니아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하드웨어 4.0이 곧 등장할 것 같아요. 하드웨어 4.0이 뭐냐면 자, FSD 자율주행과 관련된 새로운 하드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그린이라는 제가 팔로잉 하고 있는 트위터에 따르면은 최근에 FSD 베타 10.11이 나왔죠. 아직은 뭐 릴리즈 되고 있지 않지만 테슬라 직원들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의 프로덕션 코드를 한번 해킹을 해보니까 하드웨어 4.0이 곧 등장할 것 같다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최근에까지는 이제 하드웨어 3.0이 쓰이고 있는데요. 자, 하드웨어 3.0은 삼성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기가 텍사스 오스틴. 자, 기가 오스틴 근방에 하드웨어 3.0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 있고요. 자, 이분의 말에 따르면 하드웨어 4.0은 하드웨어 3.0보다 램이 더 빠르다고 하는데요. 자, 램의 빠른 거를 더 넘어서서 the difference appear to more than that.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곧, 자, official launch.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표가, 자, 론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 4.0은 테슬라가 설계한 자, 2세대 자율주행 칩을 탑재할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아마 올해 2분기부터 생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2분기에 탑재되는 2분기에 뭐 모델 Y라든지 모델 3에 충분히 탑재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뭐 하드웨어 4.0이 담긴 그런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FSD 자율주행 칩입니다. 자, 참고로 하드웨어 4.0 칩, FSD 칩도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 팹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뭐 좋은 뉴스죠. 그간에 이제 하드웨어 3.0 그러니까 AP3죠. 이 FSD 칩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해왔었어요. 엑시노스 기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작년에 TSMC에서 7나노 공정으로 자, 이 하드웨어 4.0 그러니까 2세대 자율주행 칩을 2,000장 정도 시범 생산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최후의 하드웨어 4.0 생산 회사는 삼성전자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독일 기가 베를린에 모델 Y가 생산돼서 이렇게 지금 줄 서서 서 있는데 정말 독일답습니다. 정말 멋지고, 자, 우와 열을 잘 맞춰서 정말 잘 예쁘게 서 있죠. 자, 이게 바로 독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거 잘 유념하시기 바라겠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목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